두 번째 시간은 우주 초기 원소의 생성에 대해서 배울 건데 중학교 때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에 의하면 원자가 바로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최소 단위라고 알고 있었잖아. 그런데 사실 이 원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원자 안에도 다양한 입자들이 있거든? 얘가 수소 원자지. 얘는 헬륨 원자인데 원자는 핵 부분이 있고 핵 주위를 도는 전자가 있어. 핵은 플러스 전하,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어서 합하면 정기적으로 0이 되어야 해. 정기적으로 0이라는 건 정기적으로 중성이라는 얘기거든. 먼저 수소의 경우에 핵 전하가 플러스 1이니까 전자가 한 개 있어서 합해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 0이 되고, 헬륨은 핵 전하가 플러스 2니까 전자가 두 개 있는 거지. 헬륨의 핵 부분을 자세히 확대해서 보면 양성자 두 개랑 지금 중성자 두 개가 보이지? 중성자는 왜 있을까? 왜냐하면 헬륨에 있는 양성자 두 개가 둘 다 플러스 전하를 띠기 때문에 서로 밀어낼 거 아니야? 이 아이들을 붙여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중성자야. 이 부분이 양성자, 이 친구가 중성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 양성자와 중성자를 더 자세히 보면 쿼크로 이루어져 있거든. 쿼크의 종류 중에서 업쿼크하고 다운쿼크가 있어. 다운쿼크가 살짝 더 무거운데 업쿼크는 U라고 쓰고 다운쿼크는 D라고 썼는데 업쿼크 두 개하고 다운쿼크 하나로 이루어진 게 양성자, 다운쿼크 두 개와 업쿼크 하나로 이루어진 게 중성자지. 그런데 업쿼크의 전하량은 플러스 3분의 2거든. 그러니까 양성자는 3분의 2 더하기 3분의 2 그리고 다운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라서 전하량을 보면 1이 되는 거야. 중성자는 다운쿼크가 두 개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그리고 업쿼크 하나 플러스 3분의 2 해서 0이 되는 거지. 다운쿼크가 업쿼크보다 살짝 더 무겁기 때문에 양성자보다는 중성자가 살짝 더 무거워. 양성자와 중성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양성자와 중성자는 서로 질량이 거의 비슷한데 그래도 중성자가 살짝 더 무겁거든? 중성자가 살짝 더 무겁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같은 질량이라고 보거든. 그래서 양성자의 개수와 중성자의 개수를 합한 값을 그 원자의 원자량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지금 헬륨의 경우에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라서 원자량이 4가 되는 거야. 헬륨은 중성자가 없고 양성자 한 개가 있으니까 원자량이 1이 되는 거고. 이렇게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를 쪼개고 보니까 가장 작은 단위가 바로 쿼크 그리고 전자거든. 그래서 기본 입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전자하고 쿼크를 말해. 전자는 렙톤의 종류 중에 하나지. 이렇게 원자를 쪼개서 가장 작은 단위까지 왔는데 사실 물질이 생겨난 순서는 반대야. 가장 작은 기본 입자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양성자, 중성자가 생기고 원자 핵이 생기고 그 다음에 원자 핵에 전자가 붙어서 원자가 생기고. 그러면 한번 시간 순서대로 다시 볼까? 빅뱅이 있었지. 빅뱅 직후에 10의 마이너스 35초 때 기본 입자가 생겨났어. 기본 입자에는 전자하고 쿼크가 있었지. 10의 마이너스 6초에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생겨났어. 그 다음에 수십 초 후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비율이 7대 1이 됐어. 3분이 됐을 때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바로 헬륨 원자 핵이 생겼지. 헬륨 원자 핵은 양성자 두 개랑 중성자 두 개가 합쳐져서 헬륨 원자 핵이 됐지. 그 다음에 38만 년에도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우주의 온도가 식어서 3000K가 됐지. 그래서 원자가 탄생했어. 원자가 탄생했다는 말은 뭘까? 원자 핵만 있었는데 원자 핵에 전자가 붙은 거야. 이렇게.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생긴 거지. 이때부터 무슨 우주라고 한다고 했었지? 그래, 투명한 우주. 왜냐면 전자가 막 떠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이제는 전자가 원자 핵에 딱 붙어서 우주가 맑고 깨끗해져서 이제는 빛이 직진할 수 있게 된 거야. 그래서 빛이 직진하게 되면서
바로 우주 배경 복사의 출발이 된 거야. 다시 한번 중요한 내용들을 복습해보면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처음에는 빅뱅 후에 온도가 높았으니까 비율이 1대1이었지. 양성자보다 중성자가 조금 더 질량이 크니까 양성자에서 에너지를 흡수하면 중성자가 되고 중성자가 에너지를 살짝 방출하면은 양성자가 되었는데 이 변화가 빅뱅 초기에는 온도가 워낙 높아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서로 이렇게 자유롭게 변화를 할 수 있었어. 그래서 1대1의 비율이었다가 수십 초가 지나니까 온도가 많이 떨어진 거야. 그래서 수십 초 후 정도까지 이런 변화가 일어나다가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이 7대1로 굳어진 상태에서 더 이상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어. 그 상태에서 헬륨 원자핵이 3분 뒤에 생겨났으니 그때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이 7대1이었으니까 14대2나 마찬가지잖아. 그래서 양성자를 14개를 그리고 중성자를 2개를 그려보면 얘가 바로 헬륨이 되는 거고 헬륨 원자 핵이 되는 거지. 그리고 요거 하나가 수소 원자 핵이니까 수소와 헬륨의 비율이 개수는 12대1인데 총 질량비는 3대1이 되는 거 보여?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요만큼이 수소, 이만큼이 헬륨이니까 우주 전체의 수소와 헬륨의 비율이 3대1이라는 거야. 이걸 가모프가 예측을 했는데 현재까지 우주의 전체의 비율을 봤을 때 수소와 헬륨비가 3대1이니까 가모프의 예측이 맞았다라고 해서 빅뱅 이론의 근거가 되는 거지. 그리고 38만 년의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원자가 탄생한 거는 온도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원자들이 이제 막 우주를 자유롭게 떠돌아다닐 에너지를 얻지 못해서 원자 핵에 붙들린 거야. 전자가 차분해졌다고 보면 돼. 그래서 이때부터 우주가 맑아지고 투명한 우주가 되고 빛이 직진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가 지금 현재 138억 년 뒤 3켈빈 정도의 온도로 마이크로파 형태로 우주 전체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쯤 되면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있지 않아? 우주에 수소와 헬륨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배웠는데 그러면 다른 원소들은 언제 어떻게 생기게 된 걸까? 이게 바로 다음 단원에서 배우는 내용이야. 오늘은 여기까지.